이라고 파이팅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치적 공세 때문에 무조건 특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사법적 정의,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사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2년 동안 지연된 사법정의,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 이것을 어떻게 처절히 반성해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장을 펼쳐드리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표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항상 이뻐요. 안 그렇습니까? 표 달라고 해도 이쁘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요, 줄 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치입니다. 어느 한 계보에 줄 서지 말고 진짜 줄 서려면 국민을 보고 줄 서라.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굉장히 상세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쁘다, 범죄자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 나라인데, 첫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둘째, 된다고 해도 정말로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방식이 우리의 싸움의 주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5년 전에 초선 의원으로 한나라당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초선 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한 50여 명 가까이가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미래연대라는 이름으로 참 치열한 정치활동 그리고 동지로서의 결속력을 다졌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정기 모임은 매주였고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었고, 우리 내부끼리의 끝장 토론, 그리고 외부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한 경청, 그리고 당시에 쟁쟁했던 이회창 총재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의 끝장 토론도 사실은 수시로 진행됐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당시에는 당내에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정권 재창출의 초석이 되었고, 그때에 우리가 함께했던 초선 정치인들이 지금은 모두 국가 그리고 정당의 주요 지도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선 공부 모임의 출범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에 우리 국가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지도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야당 2번, 이해창 때, 문재인 때요. 그리고 노무현 때, 야당 의원으로서 3번,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이렇게 해서 3번의 야당 의원과 3번의 여당 의원을, 여당 의원은 아니네요. 제가 원외니까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의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역할, 야당으로서의 역할, 초선과 중진, 그리고 지도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시켜 나갈 때 정권 재창출뿐만 아니라 정권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빛나고 또 앞으로 우리 당에서 초선 의원들의 활동을 모든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당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주제가 돼야 되는가?
물론 열띤 토론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동안 사법에서 이루어야 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되면서 제때에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못 내림으로써 국회의 정치판의 정치 쟁점으로 이게 끌려 들어오고 다수의 횡포 또는 정쟁으로 이것을 죽기 살기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고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사법적인 정의에 관해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 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정권을 무도한 야당에게 넘겨주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헌법 질서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룬 성과,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자산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절박감 때문에 제가 비록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제 모든 것을 내놓고 정책본부장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뭐 흔히들 일타 강사로 기억하시는데요. 제가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그리고 대북 송금까지 수십여 건을 새롭게 폭로하거나 고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단 한 건도 그와 관련해서는 고발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 모두 팩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발하면 대질 조사를 받자고 제가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발을 안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전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3월 9일 선거에서 이겼고 5월에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사가 지연된다든지 해서 그때 가을까지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이미 팩트 고발이 다 된 거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안 되다가 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일부는 이제 기소가 됐죠. 이제 위증 교사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으로 기소가 됐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언제 기소가 될지 또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놨더니 증인만 지금 400명이 신청이 돼가지고요. 400명 이거 증인 신문하다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역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입니다. 지금 다수 여당을 앞세운 재판 지연, 수사 방해,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라는 정치적인 핑계를 대서 모든 것을 국회의 특검의 장으로 끌고 오려는 이런 민주당의 사법정의를 짓밟고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가는 이러한 무도한 정쟁 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빨리 재판을 받고 사법적인 신병이 되든 재판 결과가 되든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바로 적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론하는 주제보다 저는 더 시급할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본질에 더 충실한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는 모든 방법 그리고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두 다 그게 국회 민주당의 방탄에 의한 부결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차라리 불기소 기소를 하자. 방탄은 민주당이 한 거고 재판은 법원이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재청구하면 반드시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우리 당시에 강서 상구의 치명타, 우리 이번 총선에도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범죄자를 국회로 보낼 수 있냐? 제가 바로 이재명과 대결한 사람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들은 아니 영장이 기각됐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벌써 결론이 나도 났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치는 어떤 방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지금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거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결론 냈습니까? 기소해도 좋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이거를 종결을 지어야죠.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냈는가?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제가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점을 정확히 짚고서 출발을 해야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사법적 정의가 지연되고 유린되고 또 이런 약점을 갖고서 우리 야당의 무도한 지도부들이 획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치적인 술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수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미진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특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속 이거 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공세 때문에 무조건 특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사법적 정의,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사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지연되는가라는 그런 먼 훗날의 일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2년 동안 지연된 사법정의,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 이것을 어떻게 처절히 반성해서 앞으로 남은 3년간, 3년도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우리 지지층들이 그동안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회복시킬지, 그리고 야당이 우리 여당을 우습게 보고 우리의 전투력을 경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법적인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정권 국정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길을 탄탄대로로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 뭉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늘 토론은 토론대로 제가 아주 경청하고 앞으로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추가 참석자 소개해드린 후에 인사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 장인이만큼 좀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 하면요. 늘
개혁의 상징이고 소신의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선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지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 하시고 공부 모임 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가 아주 정말 대단히 됩니다. 이 시적절한 주제를 아주 우리 김대식 초선 의원님 대장이시죠? 대장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 기대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 주제에 정말 이런 주제를 논의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이렇게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서초동의 논리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고요.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재명 이런 끔찍한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저희가 이런 법적 논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당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부르는 당이 그대로 놔두겠느냐. 아마 이미 판사 탄핵 소추한 경험도 있습니다. 별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대법관 정원은 증언해갖고 대법관도 막 늘려서 자기네 대법관 갖다 집어넣고요. 못할 짓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 이 논쟁은 무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법치 잔혹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토론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장을 펼쳐드리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표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현 오선 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항상 이뻐요. 안 그렇습니까? 표 달라고 해도 이쁘죠? 저게 나경원 의원의 매력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참 많구나. 우리 비대위원장님, 정책위장님, 우리 후보님들 이 법조계 경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사실 초선 의원이면은 정말로 열정이 넘칠 때입니다. 열정이 여러 국가적인 과제, 당면 현안 문제, 빨리 원 구성이 조기에 완료돼야 되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못 나서 제대로 된 모습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초선 의원님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핵심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당원군 정지 1년도 당하고 또 지구당 위원장도 박탈당하고 또 공천 탈락도 한 2번 되고 무소속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교훈이 뭔지 아세요? 초선 의원님들. 줄 서지 마시라는 겁니다. 줄 서지 마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요. 줄 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치입니다. 어느 한 계보에 줄 서지 말고 진짜 줄 서려면 국민을 보고 줄 서라.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요. 진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당을 살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계속해서 수도권 위기론 수십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참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절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노가 있어야 바로 혁신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시민의 항소장에 보면은 이 러시아의 한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이 시 한 구절을 인용. 조국에 대한 슬픔과 분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우리 진짜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당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 분노가 있어야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혁신하기 위해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진짜 혁신은 당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어있는 당원,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냉대를 받는지, 보수 혁명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집권한 지 한 14년 됐습니다만 사실 블레어 노동당 시절부터 보수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마이클 하워드라는 영국 보수당 당 대표의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당원, 깨어있는 시민분들과 함께 뿌리부터 밑에서부터 보수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헌법 84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참석자 잠시 소개한 다음에 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굉장히 상세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73%의 여론, 우리 지지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수당으로서 어떤 이슈를 제기했었을 때 73%를 전체 국민 중에서 73%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그거 흔치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대식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이런 식의 이슈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당이 지금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거대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3%에 대해 지지를 받는다? 물론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73%가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재판 계속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 받는 중에 무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싸움이 오늘 김대식 의원님과 초선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이런 식의 이슈 제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데도 괜찮아?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우리가 국민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는 것이 저희의 싸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최일선에서 몸살이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생각해 보시고 몇 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도록 저희가 인도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정치인이 그 어떤 이슈를 보는 그 방식과 그 포인트 오브 뷰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그 사안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쁘다, 범죄자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 나라인데 첫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둘째,
된다고 해도 정말로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방식이 우리의 싸움의 주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초선 의원 모임에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정하셔서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온 김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법 조문상으로 보면 소추를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슈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재판도 포함된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 이슈를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 법학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헌법의 제정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재판받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엄혹한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은 헌법이고 헌법 정신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그냥 단순하게 이러면 정말 안 되겠는데 걱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단히 유효적절한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앞장 여러분과 함께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